네, 반갑습니다. 그라스입니다. 오늘은 S&P 500 동일가중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출시가 된 지 좀 됐어요. 얼마 전에 7월 23일 날 신문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S&P 500 동일가중 ETF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가 된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다가 다른 거부터 만들다 보니까 좀 깜빡해서 좀 늦게 됐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를 그 500개 기업을 다 똑같이 0.2%씩 투자를 해주는, 그래서 이름이 동일가중 ETF거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환 노출 상품이라서 원화로 투자를 하게 되면 환율 영향을 받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나 짐바브웨처럼 폭락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정적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ETF,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랑 QQQ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훌륭한 수익률과 모델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일경제신문에 올라왔던 기사를 제가 사진을 찍어 본 건데요. 자, 기술주 쏠림 없이 고르게 투자, S&P 500 동일가중 ETF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아시아 최초의 상품으로 출시를 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이 ETF는 S&P 500에 포함되는 기업 모두를 똑같은 비중 약 0.2%로 나눠서 투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상승한 종목은 비중을 줄여 차익을 실현하고 하락한 종목은 비중을 늘리는 저가 매수 전략을 써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00개 기업을 다 똑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기업이나 한 섹터에 좀 이렇게 과부하가 안 걸리게 투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은 동일가중 ETF 같은 경우는 M7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광하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같은 7개 종목 쏠림 현상이 심해진 최근 미국 증시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ETF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동일가중 S&P 500 동일가중 ETF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은 티커 이름이 RSP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상장이 됐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ETF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3개를 조회해봤는데 RSP랑 스파이, QQQ 이렇게 세 가지 대표 지수 추종 ETF를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기초 지수는 각 S&P 500 이렇게 이퀄 웨이티드 TR USD라고 해서 이거 동일 가중이라는 뜻이고요. 스파이는 S&P 500이고 QQQ는 나스닥 100이죠. 총 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RSP는 0.2%, 그다음에 스파이는 0.0945%, QQQ는 0.2%입니다. 아무래도 스파이가 가장 수수료가 낮죠. 기존의 영상에서 올렸다시피 SPLG라고 해가지고 수수료가 더 낮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죠. 그 점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장일 같은 경우는 2003년, 그 다음에 스파이는 1993년, QQQ는 1999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순자산 총액 같은 경우는 RSP 같은 경우는 6만 밀리언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81조 정도 되는 규모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55만 4천 밀리언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43조예요. 그다음 QQQ 같은 경우는 27만 4천 밀리언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8조 이렇게 됩니다. 물론 순자산 총액은 RSP가 가장 적습니다. 아무래도 좀 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81조 정도 되는 규모 어마어마한 ETF죠. 많은 사람들이 한 섹터에 몰려있는 거, 특정 종목에 몰려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RSP에 투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1.5%고요. 스파이도 1.23, QQQ는 0.62%. 그러니까 RSP 같은 경우는 한 1% 중반 정도 되는 분배율도 보여주고 있네요. 월배당 상품은 아니에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RSP 같은 경우는 동일 비중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2.46%입니다. 아까 한 종목의 비중이 0.2%니까 10개면은 2%일 텐데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온 거죠. 스파이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35% 정도 되고 QQQ는 한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라든지 QQQ는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에 치중이 돼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소책으로 RSP 같은 동일가중 ETF를 통해서 좀 위험성을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성 종목은 요거 특별하게 시가총액 상위로 한 것도 아니고 랜덤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다 0.2%에서 0.25% 정도대로 분산 투자가 돼 있습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중이 6.9%, 6.669, 6.7%, 이렇게 돼 있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QQQ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더 큽니다. 8.94, 8.14, 8.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종목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한 ETF이기 때문에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한 ETF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섹터도 한번 볼까요? RSP 같은 경우는 IT에는 15%, 헬스케어도 12%, 경기소비재 10%, 그다음에 금융에 14%, 여기 보면 산업재해 14%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는 섹터가 하나, 둘, 셋, 넷, 5군데나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또
한 자릿수대로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데 이것도 스파이랑 QQQ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분배가 잘 된 거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스파이 같은 경우는 31%, 그다음에 QQQ는 51%나 이렇게 차지를 해요. IT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된 게 대부분 IT 쪽이 시가총액 상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가 뭐 1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금융, 나스닥은 금융 비중이 거의 없고요. 통일 서비스 이런 쪽에 치중이 돼 있네요. 상대적으로 R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배가 잘 돼 있다. 특정 섹터에도 몰려 있지 않다. 이런 안정감이 있는 ETF입니다. 그러면 기업 규모별로 어떻게 투자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RSP 같은 경우는 대형주 32%, 중형주 61%, 소형주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RSP 같은 경우는 중형주에 치중한 ETF라고 보시면 돼요. 스파이나 QQQ는 80%에서 90%에 육박하는 대형주의 투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RSP는 상대적으로 61%로 중형주 위주에 쏠려 있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보다는 S&P 500 지수 500개 기업에 나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형주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은 비율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형주 비중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가 출시가 되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과도한 쏠림 국면의 투자 솔루션이라고 돼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의 효과적인 동일가중 전략으로 해가지고 중소형비주 높은 S&P 500 동일가중 지수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아웃퍼폼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해서 아웃퍼폼인데 시장 수익률보다 S&P 500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요런 모양이에요. 각 섹터별로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IT가 32.4%입니다. 근데 동일 가중은 이렇게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가 돼 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섹터가 더 선두권으로 나갈 수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RSP 동일가중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역대 수익률. 물론 수익률,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QQQ는 400%, 스파이는 230%, RSP는 162%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미래에셋 블로그에서 말했던 거랑 좀 약간 좀 틀리죠.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특정 짧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높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QQQ나 스파이가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종목에 치중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RSP가 굉장히 효율적인 ETF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는 제가 200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에 2005년도에 $10,000, 우리나라 돈을 지금 환율로 치면 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팩테스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RSP고 요건 QQQ, 요건 스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10,000 이렇게 투자가 돼 있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 이제 지금 시기가 24년 8월 달인데 $10,000 투자했을 때 $57,000가 되고 QQQ는 $139,000, 그다음에 스파이 같은 경우 $65,000가 되네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 CAGR 요걸 보면은 RSP 같은 경우는 연복리 수익률이 9.35%고 QQQ는 14.47%, 스파이 같은 경우는 10.09%예요. 아까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보셨다시피 QQQ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스파이, 그 다음에 SRP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그리고 똑같은 결과값을 보는데 그러면 MDD라고 해서 최대 낙폭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최대 인출액, 요게 MDD거든요. 그러면 RSP 같은 경우는 5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55%. QQQ는 마이너스 49%. 스파이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입니다. 대부분 연복리 수익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MDD가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 QQQ가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서도 MDD 최대 낙폭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대원칙이 깨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RSP 같은 경우는 연복리 수익률이 제일 낮지만 MDD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네요. 약간 좀 저희 생각이랑 좀 틀린데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투자 같은 경우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연복리 수익률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다른 건데 스파이나 QQQ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다시피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의 집중 투자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RSP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줄 수 있는 ET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가장 낮고 최대 낙폭률이 가장 높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익률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미래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너무 집중 투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RSP, S&P 500 동일 가중 ETF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투자의 기본은 지수 추종 ETF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스파이라든지 QQQ에 한 50% 이상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파이나 QQQ를 먼저 투자를 하시고 남은 돈으로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신다 그러면 RSP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 블로그를 보시면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S&P 500 지수 100% 투자하는 거랑 S&P 500 지수 70% 동일 가중 30%를 투자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어떤 게 높은가 봤을 때 S&P 500 대비 225% 상회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상품을 판매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홍보를 하는 자료니까 100%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까 그 백테스팅 자료를 봤을 때 스파이나 QQQ에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맞으신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S&P 500 동일 가중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RSP라는 티커가 부여된 ETF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시다시피 수익률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ETF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장기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 제가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